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여기 또 스즈키컵이라고 돼 있네. 저번에도 그랬죠 이거. 예, 네, 오늘은 바로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 대회죠. 한마디로 미쓰비시 컵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오늘은 4강전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전이 끝났습니다. 네, 1차전이 전부 끝났고요. 조별리그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먼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경기부터, 이 경기가 먼저 열렸죠. 이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항서 감독님하고 신태용 감독님이 서로 맞붙게 되는 그런 한국인 감독 더비 그런 경기였고요. 일단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내용은 솔직히 제가 예상한 전개는 베트남이 골을 넣거나 아니면 베트남이 시종일관 압도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승부로 끝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또 인도네시아 홈 경기이기도 하고 워낙에 인도네시아가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을 이끄는 모습 의외로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경기 내용이 사실 제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전반전 내내 사실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상대로 계속 주도권을 가지면서 빌드업을 이어나가면서 공격을 침착하게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경기 자체는 사실 되게 박진감이 넘쳤어요. 왜냐면은 공수 전환이 워낙 빨랐고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네, 그 뭐라고 하지? 그 역습 나갈 때 베트남이 공격한 다음에 중간에 볼을 커트를 잘했어요. 수비진이 볼을 커트를 잘하고 그 다음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역습 나갈 때 인도네시아가 유기적으로 보통 동남아 팀들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말하면은 역습을 100%잘 나간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스피드를 살려서 역습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팀이 압박을 가하면서 네, 역습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나 동남아시아 팀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내내 사실 깔끔한 역습 진짜 우리 팀 수비 진영에서 상대 팀 공격 진영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볼이 롱패스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짧게 연결해 가면서 동료들을 활용해 가면서 역습을 진행하는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전은 놀라웠습니다. 역습이 정말 깔끔했어요. 그래서 역습을 인도네시아가 속도를 살려가지고 최대한 진행하려는 우리가 알던 그 인도네시아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를 잘 살리려는 모습이 또 신태하 감독님의 그 특유의 그 조직력 축구 그게 또 눈에 띄게 보였던 경기였고 인도네시아가 사실 당발로 골키퍼가 막아서 다행이지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사실 골 먹혀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사실 베트남이 전반전에 밀렸고 물론 후반 들어서 베트남이 다시 어, 정신 차리고 그래도 공격을 몇 번 하면서 기회를 열긴 했지만 사실 후반전에도 베트남이 인도네시아한테 밀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 내용은 사실 인도네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풀어나갔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홈에서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사실 아쉬운 거죠. 베트남을 상대로 홈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길 만한 경기였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 인도네시아가 다 했는데 특히나 전반 초반에 베트남이 약간 당황한 듯이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전에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전은 사실 정신을 약간 못 차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당발론 골키퍼가 잘 막아주면서 추가 실점은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전 0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웃게 되는 팀은 베트남이에요. 스코어 면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2차전은 홈경기가 좀 더 유리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말레이시아랑 태국 경기인데요. 1대0으로 말레이시아가 이겼습니다. 자, 이 경기는 앞선 경기랑 뭔가 반대의 경기입니다. 왜냐면은 말레이시아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태국이 거의 방코트 게임을 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뚫어내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고, 그에 대비해가지고 말레이시아는 두 줄 수비를 하면서 버스 세우기였죠. 그래서 거의 앞에 한 명, 두 명 빼고는 다 수비 진영에서 버스 세우면서 태국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건 슈팅에서도 나오는데요. 점유율이 거의 7대 3이었는데 슈팅도 거기에 따라서 24개나 나왔어요. 근데 태국은 이 24개 슈팅이 전부 안 들어갔고요. 말레이시아는 6개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1개인데 이 유효 슈팅 1개가 골입니다. 또 전반전에 골 넣었죠. 전반전에 크로스 올라온 볼을 잘 밀어 넣으면서 골키퍼가 약간 나온 타이밍도 좀 늦었어요. 타이밍이 좀 애매하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간을 줬고, 결국에 말레이시아가 크로스 한 방으로 되게 단순하게 붙였는데 그걸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시작부터 유리하게 풀어갔고요. 아무래도 태국이 저번 스즈키컵이었죠. 그때는 구 스즈키컵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이었나, 그 말레이시아가 태국보다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많았고, 저도 물론 결승전에서 한국인 감독님이라는 그 사상 초유의 그 대결 그림을 저도 원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태국이 경기 자체는 사실 경기력은 어 사실 말레이시아도 썩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레이시아가 결론만 말하자면은, 결과로는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이기긴 이겼는데 두 팀 다 사실 눈에 띄게 약점들이 보였고, 그래서 앞선 사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경기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잘하고도 마무리를 못 지면서 골을 못 넣은 경기였다면은, 이 경기의 말레이시아 골은 그거랑 반대로 진짜 크로스 한 방으로 넣은 골이거든요. 딱 한 번의 그 실수로. 네,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정말 일단 아쉬운 골이었고요. 일단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 경기 주심이 그 K리그 한국인 심판이었죠. 네, 김동hin 주심인데, 주심, 부심, 네, 옵사이드 주심 전부 다 그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김동hin 주심이 어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제 채팅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채팅이 김동hin 주심이 그 뭐라고 하지? 경기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 네, 깔끔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경기는 1대0이 아니라 사실 2대1로 끝내야 되는 경기였는데 1대0으로 끝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판정에 대해서도 약간 오심이 있다라는, 이거는 일단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의아했던 판정들이 조금 있었어요. 일단 선수들이 좀 태클이 좀 많이 거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카드를 많이 주지 않은 거.
물론 막판에 카드가 한 장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태클도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부분은 심판 재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골하고 직결되는 그런 장면들이었죠. 1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골키퍼가 그 프리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걸 헤딩으로 한 볼이 그대로 골라인에 들어가면서 말레이시아 2대 0을 만들거든요. 사실 2대 0이면은 태국 입장에서는 김이 빠져요. 김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승전 못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골 넣고도 공격수가 3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2골까지 넣으면 웬만하면 사실 맥이 빠지거든요. 기가 빠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골이었는데 그 골이 이제 골키퍼 차징으로, 옵사이드는 아닌 것 같고요. 골키퍼 차징으로 취소된 것 같은데, 장면을 보면은 사실 골키퍼랑 접촉은 없었고 사실 태국 수비수랑 골키퍼랑 서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키퍼 차징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반대로 태국 수비수가 반칙을 당했냐, 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중계하면서는 그 장면이 다시 봐야겠지만 제대로 비춰주지 않으면서 제 생각에는 일단 반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옵사이드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일단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후반 막판에 태국이 몇몇 이렇게 좀 몸이 무거웠던 선수들 다 교체 아웃시키고 교체 투입된 선수를 넣으면서 측면이 살아났거든요. 태국이 사실 이렇게 슈팅이 많았는데도 골을 넣지 못한 이유는 태국의 공격 패턴이 되게 단순했어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그 볼을 태국이 마무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헤딩한 볼이 전부 위로 붕 떴어요. 붕 떴고 그나마 잘 들어간 크로스는 또 말레이시아가 걷어내면서 사실은 태국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서 말레이 선수를 뭐 제치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그런 것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운이 더 좋았다면은 태국 선수들 발 앞에 또 공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태국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예요. 네, 운도 안 따라줬고요. 몸도 많이 무거웠고. 그래서 여러모로 안 풀렸던 경기였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있어서 사실 심판 판정에 대해서 네, 논쟁의 여지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아니야, 뭔 소리냐. 제가 태국 쪽은 얘기 안 했죠. 제가 말레이시아 쪽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태국 선수가 한번 박스 안에서 이렇게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태클로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심판은 페널티킥 선언을 안 했거든요. 박스 아니었는데. 근데 느린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볼 터치는 없었고 그냥 태국 선수 발만 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 좀 의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난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뭘까 이거는. 저는 그래도 최대한 페널티킥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어 살짝 스쳤겠지. 발끝에 볼이 살짝 스쳤겠지. 이제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골과 직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어쨌든 두 팀 다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공정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태국이 사실 말레이시아 이 두 줄 수비 버스 세우기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말레이시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상황전 경기인데요. 월요일 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홈 경기, 그리고 화요일 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홈 경기 하고 나서 결승전 경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2차전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봐야 되냐면은 이게 사실 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많은데요. 왜 인도네시아가 많냐면요. 사실 베트남이 골을 이렇게 한 골 넣고 두 골 넣으면서 베트남이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아무래도 며칠 뒤에 결승전이 있다 보니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로 경기를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인도네시아 때 많이 주면서 공격을 나서기도 했지만 수비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전반에 비해서 후반전에 점유율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가 점유율이 많지만 경기 내용은 사실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점유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5개의 유효 슈팅 중에서 2개를 넣으면서 결국에 베트남이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유율이라는 게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사실은 점유율을 보고 100% 믿으면 안 되고 전반전 점유율, 후반전 점유율 이런 걸 또 나누어서 골이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스탠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이 2대회 연속으로 저번 대회에 이어서 두 대회가 아니라 세 대회구나. 저번 대회에서는 베트남이 우승을 했고 저번 대회에서 아쉽게 태국한테 패배를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활약하는 기회로서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은 결승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경기는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어코 말레이시아가 해냈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1차전 경기는 기대 이하였어요. 사실은 뭐 말레이시아는 사실 상대적으로 뭐 태국에 비해서 축구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피파 랭킹으로 봤을 때 좀 밀린다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대로 그런 축구 실력이었고 태국의 축구 실력은 사실 1차전에 기대 이하였어요. 예. 그래도 태국이 최근에 동남아 축구에서 절대 강자는 아니고 아무래도 베트남이랑 서로 사실 대립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동남아 축구의 거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태국, 베트남 이 두 나라가 최근에 동남아 축구를 주름 잡고 있는 두 팀인데, 자, 그러기 때문에 태국을 좀 기대하고 봤었는데 실제로 조별리그에서도 확실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기대치가 올라왔었는데 1차전은 솔직히 기대 이하였어요. 선수들이 몸이 많이 무거웠고 그래서 2차전 경기에서도 그 영향이 이어지지 않을까, 체력적인 부담이 계속 되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태국이 각성을 한 걸까요? 3골을 몰아 넣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합계 득점에서 3대1로 태국이 이기면서 태국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면서 2년 연속 미쓰비시컵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은 뭐 수치상으로도 점유율 면에서도 사실 태국이 그냥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한 거예요. 1차전은 사실 태국이 경기 이렇게 점유율을 잡고 경기를 풀어갔는데 선수들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서 2차전 경기는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점유율 면에서도 슈팅 면에서도 압도하고 심지어 패스 성공률도 빌드업을 통해서 잘 이어가면서 상당히 높았고 그러면서 3대0으로 결국 태국이 말레이시아를 꺾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전 경기 전부 리뷰가 끝났고요. 최종 진출팀은 베트남하고 태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승전은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 그리고 태국의 알렉산드레 펄킹이었나? 펄킹 감독님, 펄킹
네, 발음이 되게 찰지네요. 네, 펄킨 감독님하고 바캉스 감독님의 지략전 대결이 펼쳐졌고요. 일단 한 팀씩 일단 탈락한 팀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보면은 일단 인도네시아의 조별리그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물론 몇몇 팀의 상대로 좀 고전을 했고, 네, 태국을 상대로 이 경기가 많이 아쉬웠죠. 아쉽게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사실 태국이 한 명 퇴장을 당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더욱 몰아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인도네시아가 사실 아쉬운 골 결정력도 한몫했죠 사실은.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결국에 상황전에 탈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결정력이에요. 확실히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신태용 감독님 그 생각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앞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는 결국에 뭐 개인기 뭐 드리블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골을 넣는 능력이에요. 본인이 골을 넣어야 되는 확실한 상황에서 골을 깔끔하게 침착하게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공격수의 자질입니다. 네. 또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버스터치 능력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몸싸움 능력이나 이건 사실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슈팅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인도네시아에는 아무래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물론 귀화 선수들이 몇몇 있으면서 그 귀화 선수들이 인도네시아의 주축을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험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좀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는 음, 일단 조별리그부터 보자면은 말레이시아가 마지막까지 다시 싱가포르랑 2위 자리에 두고 경쟁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싱가포르를 4대1로 이기면서 2위로 진출하긴 했지만 그 전에 베트남하고 경기에서 3대0으로 졌고 네. 이 경기도 사실 경기력이 좋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실제로 말레이시아 경기를 보면서 왜 말레이시아가 올라오지 못하는지 네, 느낌이 왔어요. 왜 말레이시아가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는지. 자, 물론 상황전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가 태국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적을 일으킬 뻔했지만 2차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결국에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고 기적은 진짜 한 번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홈 어웨이드가 아니라 단판이었다면은 말레이시아가 축구는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아쉽게 1대0 우위를 점하고도 2차전에 지면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나지만 두 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사실 1차전을 보더라도 왜 말레이시아가 경기력이 물론 제가 뭐 말레이시아를 특별하게 뭐 싫어한다든지 뭐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축구라는 게 우리 국가랑 다른 국가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레이시아가 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지 1차전 경기만 보더라도 분명히 태국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력이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실 한 골밖에 못 낸 거는 말레이시아의 아쉬운 그 공격 네. 무작정 크로스를 올리는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적은데도 크로스를 붙이는 네. 그리고 그 크로스도 사실 상당히 부정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물론 그 장면에서 한 골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크로스를 통해서 한 골을 만들어낸 거지만 그런 형식의 크로스는 한 번은 먹힐지 몰라도 뭐 우연히 크로스가 잘 들어가가지고 네, 또는 골키퍼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서 네, 우연히 한 골은 들어갈지 몰라도 두 번의 행운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구라는 게 물론 강팀이 이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운을 따라줘야 돼요. 운을 따라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약팀이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운에 기대는 것보다는 사실 전술이라든지 네, 그런 걸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레이시아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김판고 감독님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냥 박스 앞에 있는 전방 공격 3명을 상대로 크로스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네, 빌드업을 통해서 네, 역습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은 팀이 말레이시아가 좀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물론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네,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이 지금 164위였나?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돼서 네,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겠죠.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역할인 것 같고요. 자, 그럼 결승전